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들어보셨나요?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을 대표하는 IT 기술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소프트웨어 교육, 즉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코딩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코딩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만 코딩 공부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없어지는 직업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하고 로봇과 컴퓨터가 사회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글로벌 10대 브랜드 파워 기업들을 살펴보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만큼 IT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코딩을 시작해야 해요. 코딩을 통해 더 나은 직업과 미래가 열린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코딩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역량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혹시 코딩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코딩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둘 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바로 목표의 차이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이분들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코딩도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바로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딩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도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알고리즘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순서를 얘기해요. 라면 끓이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면 끓일 때는 물 먼저 끓이고 스프랑 면 넣고 다 익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죠. 사람마다 라면을 끓이는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스프랑 면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물을 나중에 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는 처리 순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해요. 코딩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서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앞으로 배우게 될 C 언어를 비롯해서 자바, 루비, R, C++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러시아에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행을 가면 러시아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정말 많은데 만약에 러시아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을 가기 전에 러시아어에 관한 책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회화나 단어들을 미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이버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같은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서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어떨까요?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0101, 001111 뭐 이렇게요. 이런 언어를 기계어라고 하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어를 공부했던 것처럼 0101, 00001111 뭐 이렇게 이루어진 기계어를 공부하면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랑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 사이에 번역기를 개발했어요.
만약 우리가 A라고 입력을 하면 기계어로 10000001 이렇게 번역해주는 편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거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지만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C 언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C 언어는 1972년 AT&T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스페이스 트래블이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B 언어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B 언어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언어가 바로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은 C 언어를 사용하여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그 공로로 1983년에 컴퓨터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럼 C 언어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C 언어는 간단해요. 구문이 간결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식성이 높아서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효율적이에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고 실행 속도도 빠르고요. 또 유연성이 좋아서 기본 문법을 쉽게 응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 언어는 기계어와 고급 언어의 중간 언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계어처럼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고급 언어에 속하고 있어요. C 언어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배우기가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요즘 개발된 언어에 비하면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언어에 비해 사용 시 주의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C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간결성, 이식성, 효율성, 유연성, 중간 언어라는 C 언어의 장점 때문일 테고요. 그리고 C 언어로부터 파생된 C++, C#,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 C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C 언어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C 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 윈도우, 매cin토시 등의 운영체제는 거의 대부분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최근에 핸드폰이나 셋톱박스 등에 탑재되는 리얼타임 운영체제도 C 언어를 이용해서 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개발되는 게임들은 C 언어로 작성된 API인 다이렉트X나 오픈GL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C 언어로 작성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C 언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코딩과 알고리즘 그리고 C 언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C 언어에 대한 공부 시작하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